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80이 되면요,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60대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80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60대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무조건 이렇게 살겠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후회가 온 뒤에야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80세 이상 어르신 수십 분께 여쭤본 진짜 이야기.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바꾸고 싶은 7가지 인생 조언을 정리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앞으로의 10년, 20년 인생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50대, 60대 필수 인생 조언 7가지. 1. 건강은 투자입니다. 후회 1. 건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건강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을 때는 모든 걸 빼앗아갑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8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건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 어르신, 올해로 82세이십니다. 퇴직 후엔 친구들이랑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노년을 즐기고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퇴직 후 3년 만에 고혈압과 당뇨가 심해지고 허리 디스크까지 오셨대요. 아플 줄 몰랐어. 나도 남들처럼 괜찮을 줄 알았지. 60대 때 조금만 더 운동하고 식사 조심했더라면 지금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사실 저희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도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왜 실천이 어려울까요? 아직 괜찮으니까 다음 달부터 시작하지 뭐. 병원 가봤자 또 약만 주지.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점점 미루게 되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검사 결과가 심각하게 나오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60대는 건강관리의 마지막 황금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70대부터는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조금씩 아프던 관절이 어느 날은 걷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기도 하고요. 조기 당뇨나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중에 회복하는 게 아니라 미리 투자하고 지켜야 하는 자산입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1.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매년 정기 종합검진 받기.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철저히. 2. 운동은 무조건 생활화해야 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빠르게 걷기는 심폐기능 향상에 탁월합니다. 계단 오르기, 실내에서 간단한 맨몸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3. 식습관은 약보다 강한 처방입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짠 음식 줄이기. 채소 중심 식단, 단백질 섭취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 근육 유지 중요. 하루 한 끼는 정성껏 차린 집밥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4. 수면은 최고의 회복제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하기. 밤늦게 스마트폰, TV 사용 줄이고 일정한 취침 시간 유지하기. 수면 중 멜라토닌 분비가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지금의 건강 상태는 운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80대 어르신들이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땐 별거 아닌 줄 알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걷기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꿔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금 이 순간부터는 투자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2. 인간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후회 2. 의무적인 관계에 시간 낭비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는 왜 그렇게 사람들 눈치를 보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까지 붙잡고 살았을까? 8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하신 두 번째 후회는 바로 이겁니다. 의무적으로 이어온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시간과 감정을 쏟았다는 것이지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시는 81세 박 어르신은 예전엔 모임이 아주 많으셨답니다. 중학교 동창회, 퇴직자 친목회, 사돈 모임, 아파트 회식, 모임 때마다 피곤해도 억지로 참석하고 불편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했고 심지어 마음에도 없는 말에 웃어주고 챙기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요. 지금 돌아보면요. 그 사람들 중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소중한 사람은 가족 몇 명의 친구뿐이었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장 후회된다고 하셨어요. 사실 60에서 70대가 되면요. 사람 사이에서 역할이 아닌 진심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체면, 예의, 의리라는 이름으로 피곤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이 사람 안 만나면 섭섭해할까? 안 가면 욕먹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를 계속 얽매이게 합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시간뿐 아니라 정서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요. 마음은 피곤한데 막상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다 보면 정작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지금부터라도 인간관계를 가볍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지혜롭게,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인간관계를 세 종류로 나눠보세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나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소모되는 관계는 서서히 줄이셔야 합니다. 2.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자주 못 뵐 것 같아요.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모임은 쉬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는 말을 준비해 두시면 편안해집니다. 3. 관계가 아닌 나에게 집중하세요. 억지 만남보다는 혼자만의 시간, 배우자와의 시간, 혹은 좋아하는 활동에 더 투자하세요. 정리된 시간만큼 마음이 훨씬 평안해집니다. 4. 남는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다듬으세요. 적은 수의 진짜 사람들과의 깊은 교류가 진짜 인생의 버팀목이 됩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어져 있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인간관계도 건강처럼 정리와 관리가 필요한 자산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는 관계는 결국 나를 지치게 하고 외롭게 만듭니다. 80세 어르신들의 가장 아쉬운 말,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느라 정작 나와 내 가족, 진짜 친구를 돌보지 못했다는 고백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한 관계, 건강한 거리두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 이것만 지키시면 남은 인생이 훨씬 가볍고 따뜻해질 겁니다. 3.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후회 3. 돈이 많아도 불안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 나이에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사실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돈을 목적으로만 삼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83세 김 어르신. 은퇴 후 퇴직금과 자산까지 합쳐 꽤 넉넉하게 생활하셨답니다. 그런데도 밤마다 잠이 안 왔다고 하세요. 혹시 자식이 어려워지면 어쩌지? 병원비가 더 들면 어쩌지? 노인 요양원은 너무 비싸던데. 통장 잔고는 줄지 않는데 불안은 줄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때 깨달으셨대요. 돈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였다는 걸. 60에서 7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십니다. 경제적인 독립은 자존심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불안한 마음이 계속된다면 그건 불안의 뿌리가 돈이 아니라 통제하지 못하는 미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돈을 왜 모으는지,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지를 잊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반대로 돈이 부족하면 절망하게 되지요. 하지만 돈은 목적이 아니라 나와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자, 그럼 돈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법, 그리고 불안을 줄이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돈의 용도를 명확히 나누세요.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비상금 이렇게 분류만 해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모호한 불안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훨씬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2. 쓸 땐 기쁘게 후회 없이 쓰세요. 자신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미루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출하세요. 돈이 남는 것보다 사랑이 남는 소비가 더 오래 갑니다. 3. 돈보다 관계를 남기세요. 돈을 지키느라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시간, 건강을 놓친다면 그건 진짜 손해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작은 외식 함께하는 취미, 그것이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4. 돈으로 불안을 막을 순 없습니다. 신뢰와 평온이 필요합니다. 보험, 연금, 가족과의 약속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세요. 돈이 아닌 준비된 삶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돈은 여러분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생의 중심에 둘 때 마음은 불안해지고 삶은 줄어듭니다. 80대 어르신들이 전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돈은 있어도 불안했고 진짜 위로가 된 건 가족, 친구, 그리고 건강한 나 자신이었다. 이제부터는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로운 연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4. 배우자는 동반자입니다. 후회 4. 더 잘해줄 걸 그랬다.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졌을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평생 함께한 배우자에게 좀 더 따뜻했더라면 하는 마음입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하신 후회 중 하나가 배우자에게 너무 무심했다,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82세 박 어르신은 50년을 함께 산 부인과 사별하신 후 가장 먼저 드신 생각이 이거였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왜 고맙다는 말을 자주 못했을까? 젊을 땐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가 줄었고 늙어서는 익숙함이라는 이유로 표현을 멈췄고 마지막 작별의 순간이 오고 나서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60에서 70세가 되면요. 자식도 분가하고 친구들과도 자주 못 보게 되고 결국 인생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남자는 표현하지 않는다. 여자는 참고 사는 거다 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걸 미루고 살아왔지요. 익숙함이 무심함이 되어버린 관계 너무 많지 않으셨나요? 배우자를 그냥 같이 사는 사람 정도로 여기게 되면 감정도 식고 대화도 줄고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외로움이 됩니다. 함께 있지만 따로인 부부, 같이 식탁에 앉아도 마음은 텅 빈 사이. 그런 상태로 노년을 보내면 몸보다 더 큰 상처는 외로움이 됩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동반자로 회복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말을 아끼지 말고 표현하세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얼굴 좋아요.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문자로, 쪽지로, 식사 중에라도 표현을 해보세요. 2. 작은 스킨십을 생활화하세요. 손잡기, 어깨 토닥이기, 눈 마주치기. 몸이 닿으면 마음도 닿습니다. 부부간의 거리는 말보다 따뜻한 접촉이 줄입니다. 3.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매일 저녁 차 한 잔, 주 1회 산책, 한 달에 한 번 영화 보기. 이런 소소한 루틴이 부부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4. 함께 추억을 나누세요. 예전 사진첩을 꺼내보며 예시이야기하기. 처음 만났던 장소, 함께 갔던 여행지 다시 가보기. 과거를 나누면 현재가 따뜻해집니다. 배우자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을 함께 걸어온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지금이라도 고백하세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았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여러분, 배우자와의 관계가 따뜻해지면 노년의 삶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후회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던 시간에서 옵니다. 이제부터는 그 시간을 채워가시면 됩니다. 5. 나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후회 5. 나를 위해 산 시간이 너무 적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언제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나? 많은 80대 어르신들이 돌아보며 하시는 후회 중 하나는
바로 평생 남만 위해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자식 위에, 배우자 위에, 직장 위에.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고들 말씀하시지요. 부산에 사시는 85세 이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교직 생활을 하시며 가정을 돌보셨고 자녀들도 잘 키우셨어요.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내가 뭘 좋아했지? 내 꿈은 뭐였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공허하더랍니다. 자녀들도 잘 살아가고 있고 경제적 걱정도 없는데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 앞에 멍해졌다고 하십니다. 60에서 70대는 인생의 후반전이지만 아직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왜 나는 내 인생을 안 살았을까라는 씁쓸한 후회가 남습니다. 나 없이 살아온 세월은 결국 공허함을 남깁니다. 자식도 떠나고 일도 끝나고 나면 삶의 중심이 사라진 느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기야말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면 기쁜지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나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여러분 자신을 회복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실천 팁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1. 하루 30분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정하세요. 산책,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손글씨 쓰기. 단 30분만이라도 남이 아닌 나를 위해 투자해 보세요. 2. 하고 싶었던 걸 적어보세요. 내 인생 버킷리스트. 미뤄왔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악기, 읽고 싶었던 책. 하고 싶은 일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3. 자기 자신과 친해지기.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인사하기. 감정일기 쓰기.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은 뭘까? 왜 그랬을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나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4. 혼자만의 작은 즐거움을 만들기. 나만의 카페 가기, 좋아하는 꽃을 집에 두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를 위한 작은 기쁨을 쌓아보세요.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도 누릴 자격이 있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마음이 살아납니다.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주변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80세가 되어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당신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6.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후회 6. 남 눈치 보며 살았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왜 항상 남과 비교하게 되는 걸까? 많은 80대 어르신들이 돌아보며 하시는 후회 중 하나는 바로 남 눈치 보느라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84세 정 어르신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못 살까봐, 남들이 뭐라 할까봐 늘 조심하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정작 돌아보니 그런 비교와 걱정이 내 삶의 많은 즐거움과 기회를 빼앗았다는 걸 깨달으셨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진짜 내가 보이더라고 하셨습니다. 60에서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옆집 누가 더 잘 살지? 친구가 무슨 차를 타는지? 하지만 그런 비교는 결국 내 마음의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비교는 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내 불행의 시작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살면 내 삶은 항상 부족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삶은 남과 비교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비교는 결국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일 뿐, 내 진짜 삶을 흐리게 만듭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지금부터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 기준을 세우세요. 내가 행복한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선택을 하세요. 2. 감사일기 쓰기.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감사로 바꾸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3. SNS 사용 줄이기. SNS는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도구입니다.
사용 시간을 줄이고 대신 책이나 취미에 집중하세요. 4. 나만의 속도로 걷기. 누가 앞서가든 뒤처지든 신경 쓰지 말고 내 페이스대로 내 삶을 꾸려가세요. 여러분, 인생은 비교가 아닌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남의 삶을 기준으로 살지 말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80세가 되어 돌아보았을 때 나는 나답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7. 삶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후회 7. 현재를 놓쳤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가 왜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을까? 입니다. 80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과거에 너무 머물거나 미래 걱정만 하다가 정작 지금 여기에 소중함을 놓쳤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83세 김 어르신은 몇 년 전 건강 문제로 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진짜로 느껴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죠. 지나간 날들에 대한 미련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부터라도 매 순간을 소중히 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60에서 70대가 되면 아직 할 일이 많다, 내일은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순간을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경험과 지혜로 알 수 있듯이 인생은 결국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너무 매달리면 현재의 기쁨과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며 삶의 만족도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순간 삶은 다시 살아 움직입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지금 여기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실천법을 알려드립니다. 1. 호흡에 집중하세요. 깊고 느린 호흡을 반복하며 지금 이 순간을 느끼기. 명상이나 간단한 호흡 운동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2. 감각 깨우기. 주변의 소리, 냄새, 촉감에 집중하는 연습. 예를 들어 손에 닿는 컵의 온도, 바람의 느낌, 새소리 등. 3. 하루 한 번 멈춤의 시간 갖기. 바쁜 생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어 지금을 바라보기. 산책, 차 마시기,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실천하세요. 4. 감사하며 순간을 누리기. 지금 이 순간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마음을 열기.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마음을 자주 다짐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긴 여행이지만 그 여정의 진짜 보물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도 오지 않은 미래도 아닌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충만한 삶을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인생 조언 어떠셨나요? 인생은 어느 시점에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지금 60대, 70대라고 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지금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건강을 돌보시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시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의 순간을 소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하루하루가 여러분께 행복과 평화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